컬러 마케팅 기획 네 번째 한국의 전통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전통색 첫 번째가 전통색과 음양 오행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색이라고 한다면 한 지역에서 역사성을 지니고 발전하는 색을 말하는데, 이렇게 한 문화의 전통색에는 자연 환경과 그리고 기후,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념, 그리고 생활 양식이라든지 문화,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 등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전통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의 색채 의식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 표현이라든지 지각의 반응보다는 우리가 이제 음양 오행설의 바탕을 둔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핵심적인데, 이러한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유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사용된 것으로서 이제 문헌에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문헌에 나타난 음양 오행설은 삼국시대에 뭐 각종의 제도라든지 뭐 의례라든지 뭐 민간 신앙에 이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으면, 이제 조선 후기의 실학파들은 이러한 음양 오행설과 관련돼서 이제 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음양 오행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생성과 소멸, 변천을 음양과 오행으로서 설명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음양과 오행이 서로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주 만물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논리라고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기가 나누어져서 이제 음양이 되고, 또 이러한 음양이 다시 나누어지면 네 계절이 되고, 또 줄지어 놓으면 오행이 되는데, 이러한 이제 오행은 우리가 목, 화, 토, 금, 수, 즉 나무, 불, 땅, 쇠, 물을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제 자연은 각기 다른 성격과 역할을 하는 이런 오행의 상극과 상생의 관계로 풀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오행의 상극과 상생의 관계는 자연에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이러한 목화토금수, 즉 오행의 역학만 의미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군주를 중심에 두고 각 분야를 담당하는 이런 관료라든지 신하와 관련된 그런 관계를 의미하고, 이들은 이제 마땅한 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음양 오행설의 해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던 것이 이제 오방정색과 뭐 간색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음이라고 하는 것과 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가 비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즉 이렇게 흑색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비추는 그런 상태, 즉 우리가 이렇게 백색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음과 양은 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백색, 흑색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 그렇죠? 여기 목이라고 하는 청색,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적색,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토라고 하는 건 군주의 색을 나타내는 황색,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같이 백색을 의미를 하고,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흑색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제 흑백, 적, 청처럼 동서남북과 중간을 의미하는 상징으로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에서 이제 봤을 때 그림 방위에서 우리가 그림을 보는 주체가 중앙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제 배열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동, 그다음에 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남, 북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이렇게 노란까지 황색까지가 오방정색이라고 하고 또는 뭐 오정색이라도 하고 또는 오방색으로도 이제 문헌에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방정색의 이제 적색을 나타내면 적색의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게 생명의 근원, 태양과 불, 생성과 창조, 정열과 애국, 적극성을 상징한다든지 질병 치료나 집안, 마을, 나라 전체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데 우리가 보통 적색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부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어떤 이제 벽사에 관련된 내용을 할 때 적색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청색.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이나 식물 등 생명, 발전, 창조, 신생, 불멸, 정직, 희망, 양기를 상징하고 이러한 청은 기운이 쇠퇴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청색을 사용을 하고 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앙과 땅을 상징을 해서 우리가 광명과 부활의 징표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밝고 성스러움을 표현하는데 주로 황색을 사용했고 흑색은 우리가 만물의 생사를 권장하는 신의 영역으로 생각을 했고 우리가 이제 겨울과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 사라진 그런 어두움과 고요함, 즉 우리가 죽음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백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절 중에는 이제 가을을 의미하고 여기서 이제 한물 보시면 이제 쇠를 상징합니다. 쇠금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오방간색, 우리가 오방간색은 앞서서 살펴봤던 이런 오정색을 우리가 이제 사이사이에,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건 조금 복잡한 그림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이렇게 5가지를 동그랗게 나열했을 때 황, 흑, 적, 백, 청 5가지를 나열을 했고 이런 이제 오방색 사이에 우리가 이제 간색을 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간색 사이에 있는 것을 상생과 그리고 상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바깥에를 우리가 상극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상극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오방간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제 오정색 사이사이의 색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녹, 유황, 자, 홍, 벽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방간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방간색은 우리가 살펴봤던 홍, 벽, 녹, 유황, 자색으로서 우리가 이제 홍색이라고 하는 것은 적색과 백색의 중간색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벽색은 우리가 백색과 청색의 중간색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은 우리가 청색과 황색의 중간 색상이고 유황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황색과 또 흑색을 섞었을 때의 중간색, 즉 뭐 예쁜 노랑보다는 조금 더 어두운 노랑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색은 흑색과 여기에 있는 적색의 중간색으로서 우리가 이제 자색, 즉 오간색이 이렇게 홍색, 벽색, 녹색, 유황색, 자색으로서 이제 우리가 오방간색, 오간색을 하고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오방정색과 오방간색을 살펴봤을 때 세 개의 음양은 이제 관계에서 규정된다라고 하고 이런 오정석 안에서 적색, 백색, 황색은 양을 뜻하고
색과 청은 이제 음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즉 이렇게 이제 정색이라고 하는 것이 간색에 비해서 즉 오정색과 오간색에 비해서 즉 절대적으로 이제 지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문화라든지 관복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복과 또 이러한 제도와 관련된 규율 그리고 양반과 서민의 의례에서 엄격히 구별되어 사용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뒤쪽에 한번 옷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니까 여기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색과 관련돼서도 나타나지고 여기 있는 그렇죠? 이렇게 오정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화려함과 장엄함 그리고 권위를 상징함으로 해서 즉 왕복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인 것처럼 이제 관복에 이렇게 화려한 복색을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제 홍색은 우리가 왕의 색깔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황제색은 중국의 황제색은 노란색을 사용했었죠. 그렇죠? 고종 황제가 입은 노란 황색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는 이제 사용을 금하게 되어 있고 또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규정해서 서민은 특별한 의식이 있을 때만 나라에서 이제 허락해 주어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이제 전통색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살펴봤을 때 이렇게 오방색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을 때는 뭐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뭐 불행을 막기 위한 벽사와 이제 주술의 의미로서 이제 보통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흑색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 예방을 위한 부적으로서 사용을 했을 때 물을 상징하는 이제 검정을 사용을 했고 또 적이라고 하는 적색은 우리가 양기의 날인 즉 단온 날에는 벽사의 힘을 가진 그런 이제 창포로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 그러면 벽사에 새긴 붉은 부적을 또 붙인다. 머리를 감고 그 다음에 붉은 부적을 붙여서 단온 날에 이제 행사를 했었고 또한 이제 동짓날에는 우리가 이제 붉은 팥죽을 먹음으로 해서 벽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시면 이렇게 금줄을 달아놨죠. 그래서 금줄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가 이제 출생했을 때 이제 부정한 것의 침입을 방지해서 신성한 것을 이제 보호한다는 의미로서 대문 앞에다가 이렇게 금줄을 걸어놨을 때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금줄에 걸려 있는 이러한 이제 빨간 고추, 그 다음에 숯, 그 다음에 뭐 솔잎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을 때 고추는 양의 색으로 남자아이를 뜻하고 또 뭐 숯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붉게 달구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함을 상징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병균이 유입될 수 있는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했을 때 이렇게 솔잎이라고 하는 것은 살균력이 있는 것들과 관련돼서 즉 오행설이 융합해서 생긴 풍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방색은 우리가 이제 조선 시대 중에 음력 섣달 금음에 묵은해의 악기를 쫓기 위한 의식으로서 처형무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처형무가 불꽃이란 초형의 이제 탈을 쓰고 5명의 사람이 오방색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또 이제 벽사의 의미, 주술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전통색에서도 보면 이제 색동이 있죠. 색동 저고리 이렇게 색동을 이제 뭐 어린아이와 혼례복에서 색동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색동이 어린아이나 저고리, 두루마기에 여러 가지 색의 띠를 만든 소미를 이제 의미를 하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여기는 조각조각을 이어서 붙인 거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방식으로 아예 옷감 자체를 색동으로 만든 경우도 있어요. 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벽사의 의미가 강한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색동에는 이렇게 청적, 백, 흑, 황의 오방색에서 이제 죽음을 상징하는 이러한 흑색을 제외하고 우리가 간색도 있었죠, 그렇죠? 적청 이렇게 간색을 몇 가지 첨가해서 만들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색동은 꼭 동일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옷을 이제 꿰맬 때 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안감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상을 넣는다. 즉 완전한 만물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동을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뭐 무용할 때는 무복과 혼례 복인 원삼이나 화롯에 이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기 이제 태극기의 이제 문양에서 우리가 전통색을 바탕으로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적색은 종기와 양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괴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는 하늘을 뜻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는 땅을 뜻할 수 있고, 또 감은 물을,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불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사계절과 사방이 즉 인의 지혜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생성 원리를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극기에 있는 색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제 오방정색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림에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뭐 네 가지밖에 보여지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기뽕, 그렇죠? 기뽕이 황색으로 있기 때문에 오방정색을 이제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탕의 흰색은 이제 밝음과 순수함, 전통적으로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색으로 주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통색의 의미로서 이제 단청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단청은 이제 목적 건물의 건축재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죠. 이런 단청은 이제 불교 사원에서의 단청도 볼 수가 있고, 뭐 궁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이제 불교 사원에서 단청이라고 한다면, 즉 종교의 장엄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 궁궐의 단청은 왕권을 상징하는 의미로 또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청은 오방정색과 오방간색을 모두 사용해서 우리가 음양오행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이제 설계를 한 것이 단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청에 이제 사용한 이제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명도나 채도를 이제 변화시켜서 우리가 뭐 2단계나 3단계 이렇게 등 간격으로 그라데이션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해서 우리가 입체감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배색 기법에서 배웠던 세퍼레이션 배색을 했죠. 왜냐하면 이제 원색을 사용했다든지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하얀 라인을 끈다든지 아니면 검정색을 더 넣어 주어서 양쪽 색의 빛이 훨씬 더 부각되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세퍼레이션 배색을 해서 이렇게 색상 대비가 또 많이 사용된 것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앞서 설명했던 의생활에서도 또한 사용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오정색이 이렇게 화려함과 장엄함, 권위를 상징하는 데 사용했었고, 그리고 이러한 이제 의생활이 우리가 이제 의례복으로 보통 사용할 때 앞서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서민들이 이러한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없지만 이제 의례복 즉 혼례 시에만 허용을 해서 원삼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죠. 그리고 혼례 시에 이제 사주 단자라든지 뭐 금전지는 붉은 천으로 이제 둘러싸고, 또 신랑이 입은 옷도 마찬가지로 흑색 사목, 간복에서 입을 수 있는 것이죠. 간복. 그 다음에 흉배가 있고,
그쵸? 달령이 있는, 그쵸? 이거 달령이죠. 그리고 띠를, 여기 보면 허리띠처럼 띠를 들였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발, 장화처럼 생긴 걸 이제 목화라고 하거든요. 여기 흑색 목화, 즉 장화, 부츠 같은 걸 신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부는 이렇게 다홍 대란 치마를 입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금박이 두 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얘가 대란 치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삼회장 저고리입니다. 심회장이 아니라 삼회장 노랑 저고리 입었고, 또 여기에 보시면 다홍색 화롯을 입었습니다. 그 화롯에는 화복과 장수를 상징하는 수를 놓고 백한삼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에 보면, 여기에 보면 홍색 대를 띠고, 여기 머리에 보면 용잠을 꽂고, 용잠은 잘 보여지진 않네, 그쵸? 그리고 족두리, 그 다음에 뒷땡기를, 뒤쪽에 보면 뒷땡기를 이렇게 썼어, 그쵸? 의상 안에서도 이렇게 화려한 옷을 착용한 걸 볼 수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서민들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연색의 소색을 입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뭐 흰색 가까운 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민가에서는 이렇게 유학 사상의 영향으로서 청빈함을 선비의 미덕으로 여기고 우리가 검소하면서도 예를 지키는 의생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선비들도 마찬가지로 일상복으로는 소색, 무채색에 가까운 그런 검소한 색을 입었습니다. 서민은 이제 백의를 즐겨 입었는데, 이렇게 뭐 염색이 발달되었거나 또 오행사상 기초했을 때 백의를 금지하기도 했으나, 서민들은 이제 백의를 착용하는 걸 이제 즐겼고, 우리나라는 이제 흰 빛을 숭상하고 베개를 입는 풍속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특색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백색을 좋아하는 이제 백의 민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앞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옷감의 색상이 다른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서 색상의 의미를 봤을 때도 나라마다 문화권마다 이렇게 색상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고 의미 또한 다른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식생활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전통의 식생활에 이제 음식 문화를 봤을 때도 전통 음식은 음양 오행설에 기초해서 우리가 배색을 중요시하였는데, 개별 음식뿐 아니라 상차림에도 우리가 이제 반영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에서, 즉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이제 짠맛을 우리가 이제 오행의 맛에서도 의미를 할 수가 있고, 또 눈에 보여지는 색깔도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금님이 먹는 수라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봤을 때도 보면, 식단을 봤을 때 뭐 신설로라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구절판이라든지 뭐 잡채, 이런 음식들이 이제 뭐 오색이 단품에 모두 포함되도록 만들었다. 앞서 살펴봤던 경단이라든지 송편, 다식, 나물, 비빔밥처럼 나물, 이런 것들이 다채로운 색이 포함되도록 조합을 했고, 또 우리가 이제 음식 위에 올리는 이제 고명도 보시면 오색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만드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계란부터 뭐 버섯, 아니면 은행, 미나리, 호박, 이런 갖가지 야채들이 색감을 더해서 만드는 그런 식생활도 우리가 오방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색상을 이제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봤을 때도, 김치는 우리가 이제 빨간색 김치를 보통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김치라고 하는 것, 즉 김치의 기조색은 흰색이다, 백김치라고 볼 수가 있고, 배추는 백채라고 불렀고, 즉 우리가 배추의 줄기 부분은 하얗기 때문에 이제 백채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김치에서는 우리가 오행의 색이 이제 모두 들어 있는데, 무나 배추 줄기를 우리가 백색, 그 다음에 배추 속잎, 뭐 생강, 마늘 같은 경우는 황색, 뭐 고춧가루,
적색은 젓갈이나 청각, 김치통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식생활은 즉 하양은 우리가 백일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색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생일상에 생일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케이크를 먹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생일날에는 꼭 흰 쌀밥을 먹고 또 결혼할 때는 흰 국수 우리가 보면 이제 국수 있지 그쵸? 그리고 백일에는 우리가 백설기 그 의미를 두고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의료 기술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래 살고 장수를 하라는 의미로서 이제 하얀색 밥과 흰색, 하얀색 국수, 뭐 백설기 등을 이제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적색은 우리가 벽사의 의미가 강해서 우리가 돌상에는 이제 수수팥떡을 놓고 또 동지에 우리가 팥죽을 먹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벽사의 의미로서 먹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추라든지 대추의 적색은 우리가 나쁜 액을 물리치는 것과 자손의 번성을 의미하는 대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색의 조화를 이제 음식에서 이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오행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제 미적인 조화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적인 면과 미각적인 면에서 이제 균형을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서 이제 반영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생활과 관련돼서 이제 색채를 보시면 우리가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단청을 주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렇죠? 단청을 사용한 것은 이제 뭐 사찰, 절이라든지 궁궐에서 주로 이제 단청을 사용했는데 이런 사찰과 궁궐을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민가에서는 이런 단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민가는 이제 제한된 무채색에 가까운 중성색 간의 명도 대비가 특징이죠. 이렇게 여기에 보시면 나주에 양번 가옥에 보시면 뭐 단청처럼 되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민가 건축은 이제 채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목재라든지 창문, 그렇죠? 창문 아니면 일반 문의 창호지로서 그리고 기와와 명암의 차이만 보일 뿐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수한 저채도의 색상을 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실내에 들어가면 좀 더 따뜻한 느낌의 이제 황색 계열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갈색 계열. 그 다음에 이제 방바닥 그렇죠? 황갈색. 그 다음에 가구들은 우리가 눈높이보다 올라가지 않고 낮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사극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전통 건축의 또 다른 특징은 주변 경관이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인의 자연관을 반영하듯이 이제 전통 건축의 색과 배치는 정원과 주변의 나무, 산, 물과 공존하는 듯 자연스럽게 일체감을 형성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한국의 이제 전통색과 관련돼서 동영상 강의를 하였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형용사 배색과 관련돼서 실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